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볍게 시작하는 C 언어 라이트 C 챕터 2의 첫 번째 강의 값을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오늘은 C 언어 기초 이론을 드디어 시작하는 날인데요. 그중 첫 번째 이론인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그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시켜 주세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시킨 다음에는 지난번처럼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요. 새 프로젝트 만들기, 그리고 빈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정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모든 C 언어 기초 이론과 관련된 우리가 만든 파일은 이 프로젝트에 저장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라이트 C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공백은 혹시 모르니까 지워주시는 게 좋겠고요. 경로는 지난번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경로에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세요. 새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이제 지난번처럼 소스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역시 지난번과 동일하게 소스 파일에서 추가 새 항목을 눌러서 C++ 파일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은 오늘이 챕터 2니까 챕터 2-2 저는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편하신 이름으로 정해 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파일 같은 경우는 다른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새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정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변수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변수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음, 우선 변수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값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값을 저장한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변수를 마치 상자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상자에는 어떤 물건을 담을 수 있죠. 이처럼 변수에도 똑같이 무엇을 담을 수가 있는데요. 그 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값입니다. 이렇게 상자하고 비슷하게 생긴 변수가 있고 변수에 들어가는 이것을 바로 값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값에는 과연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단순 정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수라고 하면은 1, 2, 3, 그리고 마이너스 1 등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숫자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는 정수와 비슷하게 실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개는 비슷하기에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숫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숫자 또는 수. 저는 이 두 개를 다른 것으로 보고 다른 경우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문자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자열이라는 표현이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 이 문자열은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 나, 다 이런 단어 하나가 문자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프로그래밍 이런 게 문자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배열입니다. 리스트라고도 하죠. 배열은 단순히 몇 가지 숫자나 또는 문자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 형태를 말합니다. 일단 우리가 챕터 2에서는 이 정수와 실수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문자열은 챕터 5에서 그리고 배열은 챕터 6에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니 우선은 이 두 개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배울 것은 이 네 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네 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변수를 잠깐 우리 일상생활 속의 상자를 생각해 볼까요? 자, 이게 변수 역할을 하는 상자가 되겠고요. 안에
임의의 정수인 3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변수가 항상 하나만 있다는 법은 없죠. 2가 들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값이 1.5 이런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변수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이 없다면은 이 세 개의 상자는 다 똑같아서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변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변수에다가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마치 우리가 상자에 무엇을 넣어놓을 때 그 상자에 뭐가 들어있는지 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변수의 이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직접 변수에 대한 코드를 작성해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 지금은 변수에는 이름이란 것도 있구나 라고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변수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소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변수 그 자체, 즉 이 값을 담는 이 상자라는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값, 이 변수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를 따지는 거겠죠. 세 번째로는 그 변수의 이름,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조금 입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변수라는 상자가 있고, 그리고 그림을 별로 잘 못 그리네요, 제가. 이렇게 이 변수라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의 이름이 이렇게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변수는 최종적으로 이 형태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은 혹시 변수가 왜 필요할까 의문을 가지진 않으셨나요? 저는 처음에 변수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런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답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다시 한번 상자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상자를 왜 쓰죠? 거기다 물건을 넣어놓기 위해서 쓰죠. 그리고 그 물건을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데요. 네, 맞습니다. 변수를 만드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자에 물건을 넣으면은 그 물건을 계속 바꿀 수 있죠. 이처럼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도 계속 변수에 있는 값을 바꿔가면서 필요에 맞춰서 그 변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우선 변수를 사용하려면 먼저 변수를 만들어야겠죠? 우선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살펴봅시다. 여기서 1번 라인에 있는 이 코드는 정수형 변수를 만드는 코드이고 2번 라인에 있는 이 코드는 실수형 변수를 만드는 코드입니다. 하지만 둘은 이 정수와 실수라는 것만 다를 뿐 사실상 거의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코드가 가지는 의미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수형 변수를 만드는 이 코드의 경우 정수형 변수 A를 만들고 그 값을 B로 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실수형 변수를 만드는 코드는 실수인 변수 A를 만들고 그 값을 B로 정하라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B와 이 B는 각각 정수와 실수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값을 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각각 형태에 맞는 숫자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실수형 변수에는 이렇게 1.0을 쓰고 정수형 변수에는 1을 쓰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이 실수형 변수의 특징은 이 부동소수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실수형 변수가 되려면은 모든 숫자가 소수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보면은 정수도 실수의 하나에 포함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형 변수는 이처럼 정수값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때는 꼭 이 소수점을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형 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수점을 사용해서 소수점 밑에를 무한히는 아니지만 이렇게 소수점 아래 숫자까지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때 뭐 루트 2나 아니면 파이 같은 무리수는 직접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려우니 이 점은 참고해 주세요.
변수의 값을 정할 때는 다른 변수의 값을 값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살펴봅시다. 이 코드를 천천히 살펴보면은 a라는 정수형 변수를 만들고 그 값을 1로 정하라. 그리고 b라는 정수형 변수를 만들고 그리고 그 값을 a로 정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a가 절대 정수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a, b가 모두 1로 정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int b는 a라는 이 구문에서 이 a는 미리 만들어진 이 변수 a의 값을 나타냅니다. 즉, 이 코드를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은 b라는 정수형 변수를 a라는 변수의 값으로 값을 정하여라 이런 뜻이 돼서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은 모두 a와 b가 1과 1로 정수형 변수가 됩니다. 이때 실수형 변수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변수의 값을 자신의 값으로도 정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실제적으로는 문자열이든 아니면 배열이든 실수든 정수든 간에 아무런 상관없이 다른 변수의 값을 자신의 값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수형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값을 실수값을 가지는 변수로는 정의할 수 없고 이 또한 문자열이나 배열 값을 가지는 변수의 값으로는 정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세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면은 변수의 값을 중간에 바꿔야 할 때도 있는데요. 이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변수의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변수 a를 1로 정의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변수 a의 값을 2라고 바꾼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아예 변수 a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럼 int a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새로운 정수형 변수 a를 만들고 그 값을 다시 2 이렇게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 변수를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없는 방법입니다. 변수를 새롭게 정의하지 않아도 그냥 a는 2 이런 식으로 변수의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도중에 변수의 값을 바꾸는 것은 이렇게 정수형 변수를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실수형 변수 그리고 문자열 심지어 배열까지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니 이 부분은 기억해 주세요.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어떤 숫자를 더하거나 빼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지금부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순히 정수나 실수를 더하고 빼는 것은 되게 간단한데요. 우리가 흔히 사칙연산이라고 하죠.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수학에서의 사칙연산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선 정수형 변수를 기준으로 들어보면은 a 플러스 b는 a의 값과 b의 값을 더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이 값은 4 더하기 2는 6, 즉 c는 6으로 정해집니다. a-b는 아까와 같이 4-2, 2로 정해지고 a 곱하기 b는 4 곱하기 2, 8, a 나누기 b는 4 나누기 2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칙연산을 하는 것은 실수형 변수 사이에서도 가능한데요. 단 이때 정수형 변수와 실수형 변수 모두 나누기를 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 나누는 수가 0이 되면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수학에서도 나누는 수가 0이 될 수 없죠. 교재 1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18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조금 오타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러트 A는 4, 플러트는 2. 바로 이 부분이 오타가 있는데요. 제가 방금 설명했다시피 이것은 실수형 변수인데요. 여기서는 꼭 부동 소수점, 즉 소수점이 들어가야 되므로 4.0 그리고 2.0 이렇게 바꿔주셔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배웠던 변수를 곱하고 나누고 그리고 더하고 빼고 할 때 쓰는 이런 성질들은 정수형 변수와 실수형 변수에서만 가능함을 꼭 기억해 주세요. 문자열이나 배열에서는 똑같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를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변수를 만들고 그 값을 정하고 그 값을 바꾸는 것까지 연습해 봤는데요. 그럼 이것을 응용해서 몇 가지 예제를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제입니다. 여기서 뒷값은 과연 어떤 값이 될까요? 이것 같은 경우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우선 A를 1로 정하라고 했으니 A는 1, B를 3으로 정하라고 했으니 B는 3, C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우리가 늘 하는 방식대로 연산을 해보면은 이 합은 3이 나옵니다. 그래서 뒷값은 3이라는 정수를 갖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예제입니다. 여기서는 C값이 어떤 값이 될까요? 그리고 D는 어떤 값이 될까요? 우선 A를 3.0 그리고 B를 1.5인 실수로 정하라고 했으니 당연히 A 나누기 B는 2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D를 C의 값에다가 1.0을 더한 값으로 정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D는 2.0 더하기 1.0, 즉 2 더하기 1은 3이 되어서 D값은 실수형이니 소수점을 포함하고 3.0이 됩니다. 자, 마지막 예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를 한번 살펴볼까요? 혹시 이상한 점을 찾으셨나요? 사실 이상할 거는 없지만 여러분이 배운 바에 의하면 조금 의아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수형 변수 뒤의 값을 실수형 변수의 값에다 1을 더한 것으로 정하라고 했네요. 그런데 지금 이 정수형 변수와 실수형 변수는 값의 형태가 다르죠. 이때는 안 된다고 배웠는데 사실상 이렇게 값이 달라도 오류가 나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실수형 변수가 정수형 변수로 바뀔 때는 여러분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값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경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대로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갖다 쓴 실수가 정수값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방금 전 예제에서도 봤다시피 이 C는 2.0, 즉 정확히는 2라는 정수값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바로 정수형 변수를 바꿔 주어도 실제로 값이 여러분이 원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예를 들어서 CL 값이 2.25 이런 수라면 어떨까요? CL 값에 2.25를 넣어도 이 컴파일 할 때 오류는 나지 않으나 뒤에 값이 여러분이 원하는 3.25가 나오지 않고 다른 정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5당 다양한 자료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여기 앞부분은 똑같이 A의 값을 3.0, B의 값을 1.5로 정하고 C는 A 나누기 B로 정하는 건데 이때 C는 2.0이 되겠죠. 이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정수 D의 값을 C에다가 1을 더한 값으로 정하는 건데 이때 C는 2.0이 되어서 똑같이 2로 취급되고 D의 값은 2 더하기 1은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앞서 제가 깜빡하고 언급을 하진 못했지만 사실 변수의 이름을 정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요. 교재 15페이지 중간 부분을 볼까요? 15페이지를 보면은 우선 모두 숫자로 이루어진 문자는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고 언더바를 제외한 특수 문자가 들어가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for while와 같은 사실 C 언어가 가지고 있는 명령어 또한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작성한 코드를 볼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렇게 빨간색 밑줄이 쳐져 있으면은 주로 대부분의 경우 이 코드는 오류가 난다는 뜻이므로 이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꼭 고쳐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오류가 나지 않는 것은 이 두 번째 줄하고 네 번째 줄 하나뿐인데요. 그러면은 왜 나머지 세 개는 변수의 이름으로 정할 수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특수 문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특수 문자가 몇 개 보이는데요. 책에서 언급했다시피 이런 특수 문자는 변수의 이름이 될 수 없습니다. 2번은 문자와 숫자가 섞여 있는데 여기서는 숫자가 있어도 문자가 있기 때문에 얘는 변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번과는 달리 이렇게 숫자만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변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데요. 777은 3 하면 조금 이상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정상적인 문자열로 이루어졌는데 특수기호가 하나 들어갔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언더바 같은 경우는 특수기호 중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특수기호입니다. 5번은 정상적인 문자열이지만 왜 안 될까요? 바로 이 wild라는 것이 C 언어가 포함하고 있는 몇 가지 명령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wild 말고도 for라든지 switch 이런 것들도 변수의 이름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wild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대문자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의 이름을 조금 고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C 언어는 대문자와 소문자는 구별을 합니다. 변수의 이름을 정할 때도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우선 가장 간단한 팁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당연하겠지만 변수의 이름을 정할 때는 그 의미를 부여해서 자신이 꼭 알아볼 수 있게 정해야 되는데요. 자신의 코드를 암호화할 게 아니라면은 사실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쉽게 변수 이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변수가 많아봐야 10개, 20개도 채 되지 않겠지만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변수가 100개, 200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변수의 이름을 너무 복잡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ASDF 이런 식으로 대충 정하게 되면은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 변수의 이름을 정할 때는 꼭 자신이 구별할 수 있게 그리고 기왕이면 다른 사람도 구별할 수 있게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변수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변수를 정하는 것은 사실 코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코드를 바로 실행하면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오류만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2-3강에서 다시 배울 건데요. 이 2-3강을 배우고 나면은 실제 여러분이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코드도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서도 실행할 수 있게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지난번처럼 거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첫 이론이라서 조금 지겨우시진 않으셨나요? 조금 지겹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배움을 이어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도 언젠가는 훌륭한 한 명의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